50대 은퇴자 90%, 왜 모두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50대쯤 되면 누구나 은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연금, 목돈, 노후 대비 등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상 퇴직이 코앞에 닥치면 아직 몇 년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 한편에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내가 아직도 젊은데? 라며 늦지 않았다고 애써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을 붙잡아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은 자연스레 나이가 들어가고 직장에서도 한 명씩 퇴직 안내를 받다 보면 그제야 나도 슬슬 준비해야 되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쯤이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거나 혹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퇴직하고 나니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지 해도 2030대처럼 쉽게 구직이 안 됩니다. 겨우 자리를 잡아도 월급이 훨씬 낮거나 몸이 힘에 부치는 일자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현실이 뒤늦게 훅 밀려오죠. 이렇듯 50대 이후 은퇴자 중 90%가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50대 은퇴 진짜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평생 직장이란 말,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잖아요.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는 분들도 줄어들었고 직장 자체가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회사를 나와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회사 오래 다니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내 주변 동료나 선후배가 하나둘씩 나가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기서 퇴직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조정이니 영업 실적이니 여러 이유가 엮여서 내몰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례 1. 정 과장의 마지막 출근. 정 과장 가명은 25년 동안 대기업 영업부에서 일했습니다. 나는 능력도 인정받고 성과도 나쁘지 않은데 60은 무난히 채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고 정 과장 같은 중간 관리자들이 1순위 대상이라는 통보가 날아왔어요. 예상치 못한 소식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억지로 버틴다고 해도 남은 건 회사 안에서의 찬밥 신세가 될 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퇴직을 결정했고 어느새 53세 나이에 직장을 나오게 되었죠. 막상 퇴직하고 보니 그래도 이 정도 퇴직금이면 뭔가 시작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 생활비, 자녀 학비, 주택 대출금 일부 정리 등을 하고 나니 목돈이라고 생각했던 퇴직금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래도 경력 쌓았으니 다른 회사에 가면 되겠지라고 자신했던 것도 잠시 다른 회사에서 더는 중년 영업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 50 전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갑작스레 회사를 떠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기회도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걸까? 은퇴 후 빈곤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노후 준비를 너무 미뤘기 때문이에요. 30대,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50대에도 아직 몇 년 남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하며 안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생기는 기간과 은퇴 후 지출이 필요한 기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체로 60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봤지만 요즘은 50대 초중반만 돼도 퇴직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게다가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8090세까지 살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결국 50대 초반에서 일을 그만두면 최소 30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퇴직금만으로는 이 긴 시간을 버티기 힘들어요. 국민연금 수령도 60대 중반 이후부터 가능하고
그마저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월 10만 200만 원 수준이라 생활비로 빠듯하죠. 사례 2 부부가 겪은 자영업 실패. 김씨 부부 가명은 50대 중반에 남편이 조기 퇴직을 하면서 가진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식당업은 그래도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고 둘 다 음식 솜씨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꽤 손님도 와주고 이 정도면 잘 될 수도 있겠는데 싶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기더니 식자 재비와 임대료,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는 매출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대출까지 끌어다 버티다 결국 가게를 접었어요. 남편은 다른 곳에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 싶었지만 이미 50대 후반이라 취업 문턱이 너무 높았고 부인은 자녀들 교육비와 생활비 걱정에 잠도 못 잤죠. 그렇게 몇 년간 벌어둔 돈, 퇴직금으로 마련했던 종잣돈까지 다 소진해버리고 난 뒤 남은 건 부채와 가계 부담뿐이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안일하게 나중에 퇴직해도 자영업으로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경우 실패했을 때 손해가 훨씬 커집니다. 중장년층의 자영업 실패 사례가 늘면서 결국 빈곤층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현실입니다. 3. 소득 공백이 길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은퇴 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연 소득이 끊긴다는 점입니다.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조금이나마 번다면 상황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몸이 힘들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제로 0에 가깝다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모아둔 돈이 많다면야 괜찮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자산을 묶어놓은 분들이 많지 현금 자산이 여유로운 분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사례 3월세 수입이 전부인 57세 A씨. A씨가 겪는 40대 중반쯤부터 그래도 노후에는 월세라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에 상가 하나를 대출 끼고 마련했습니다. 초반에는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와서 든든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상권이 죽고 상가 공실 기간이 길어져서 월세가 수개월씩 밀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55세쯤에 그만두게 됐고 퇴직금과 세간의 기대처럼 난 어차피 월세 받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상가가 비어 있으니 아무런 소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수입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공실 기간은 길어지고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결국 A씨는 버티다 못해 상가를 헐값에 팔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하는 금액에 못 팔아 손해가 컸죠.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만 간신히 마련했고 새로 구직을 하려 해도 나이가 많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소득 공백이 길어지면 준비해둔 돈이 얼마나 되든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3040대까지는 통할 수 있지만 50대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4. 우리는 왜 대비를 못했을까? 남들도 다 그렇다라는 안심. 주변에서도 비슷하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보니까 우리도 그러다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안심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재테크 정보. 재테크,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카더라, 통신이나 지인이 추천하는 것만 듣고 덜컥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 부담과 교육비. 50대의 자녀가 아직 대학생이거나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면 학비와 결혼 자금까지 마련하느라 정작 내 노후 자금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흔합니다. 회사에 대한 지나친 믿음. 우리 회사 탄탄하니 명예퇴직이 오더라도 퇴직금 많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퇴직금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적거나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5. 이제라도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없을까? 주택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 확보. 집 한 채만 믿고 있다가 살던 집을 팔 수도 안 팔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면 대처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집을 줄여서라도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연금 상품 최대한 활용하기.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공적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아요. 건강관리와 직업 역량 강화. 50대 이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프리랜서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영양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미리 자격증이나 기술을 익혀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의 긴밀한 소통.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 시점이나 부모님 부양 문제, 배우자와의 노후 계획 등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돈 문제는 서로 터놓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한국적 문화 때문에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6.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면 우리가 50대가 되어서야 뒤늦게 노후 준비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건 사실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정말 극단적인 빈곤의 길로 갈 위험이 커지겠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조금이나마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현금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부채는 얼마인지, 매월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긴급 자금과 은퇴 자금, 중장기 운용 자금을 구분해야 해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기본 생활비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재테크 상품을 찾아도 일상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몇 년간은 생활이 가능한 안전 자산의 상당 부분을 두고 나머지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든 다른 수익원을 찾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일자리를 잃거나 갑자기 빈곤해지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져요.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배우자나 가족, 친구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중년층 취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배움을 멈추면 더 이상 기회도 없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7. 마무리하며 50대 은퇴자 90% 왜 모두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이 말은 사실 거칠게 들리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막연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평생 일만 해왔는데 막상 일을 멈추고 나니 앞이 깜깜해지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늦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정말로 아무런 출구도 찾기 힘들어져요.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내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해보고 가족들과 터놓고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앞으로의 인생, 절대 빈곤으로 내몰리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삶의 안정을 유지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정말 중요해요. 꼭 번듯한 대기업, 고연봉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지치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같이 움직여 봅시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